여태껏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모든 질문 제가 하나하나 선별해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네요. 캔들 패턴 거래량 시장 심리를 위주로 본다는데 그중 거래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정확하게 정의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시장 추세가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 변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싸우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지 등을 판단하는 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네요. 시드가 얼마 될 때까지 매매 들어가실 때 재산 몇 배까지 레버리지를 당기셨습니까? 계속 비중을 늘려가야 하나요? 제 첨블 챌린저를 보시면 제가 초반에 매매할 때도 그런 스타일로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그 레버리지 높은 비중으로 저는 시드가 100만 불 정도 될 때까지는 거의 전체 시드를 사용해서 전체 자산 대비로 따지면 10배에서 한 25배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매매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저는 비중을 계속 늘리면서 복리 개념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돈 잃었을 때 멘탈 관리, 향후 트레이딩 할 때 멘탈 관리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으신데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트레이딩을 할 때 멘탈 관리라는 것이 제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매매 타점을 잡았을 때 멘탈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시나리오를 꾸리고 매매 타점을 잡고 차트가 흘러갈 때 저는 제가 예상한 방향대로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매매를 진입하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나리오가 실패해서 틀리게 된다고 하면 작은 손실은 솔직히 무덤덤하고, 만약 저번 손실처럼 그런 300만 불, 400만 불 큰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저는 일단 매일매일 매매 일지를 쓰는 편인데 하루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 그리고 얼마가 마이너스인지 계산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런 큰 손실이 났을 경우는 바로 저는 가계부에 바로 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번 수익금을 날린 건지 먼저 계산하는 습관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그걸 계산 후에 일단 바로 매매하기보다는 잠시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주로 다른 활동을 하기보다는 트레이딩 성격상 저는 잠을 잘 못 자니 길게 아무 생각 없이 푹 자면서 멘탈 회복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태껏 저는 5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벌어왔으니 포기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내 계좌는 저는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며 자기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만바님은 하루에 얼마 정도 매매 시간을 쓰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매매 시작했을 때는 저는 차트를 진짜 15시간, 17시간 거의 하루 종일 보면서 매매를 하였는데, 지금은 단위도 어느 정도 커지고 선물, 현재 코인 선물 투자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정해놨기 때문에 예전만큼 매매 타점을 잡을 만한 거래량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한 하루에 한 5시간 이내로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거의 24시간 보는 편이고, 진짜 거래량 잘 나오고 타점이 좋다고 하면 그때는 하루 종일 매매를 하는 편도 종종 있습니다. 진입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타점 잡는 법 등은 제 유튜브를 좀 보셨으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시나리오 손익비, 제가 좋아하는 거래량, 캔들 패턴이 나오면 자신 있는 자리에서 진입하는 편이고, 하지만 자신 없는 자리에서 진입을 하겠다고 하면 최대 저는 3분할 정도 분할로 천천히 담아가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코린이인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지표는 어떤 것부터 쓰면서 배우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코린이 시절에는 지표 이런 거 쓰는 거 솔직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저는 생 기본 차트만 보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기본 차트를 오래 봤고 수익을 여태껏 매매 트레이딩을 통해 벌었기 때문에 다른 보조 지표를 쓰는 거는 좀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썼는데, 오히려 본인 매매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보조 지표들을 통해 매매가 꼬이며 방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잘 안 드리는 편이고, 제가 그런 방법 말고도 추천을 드리자고 하면 연습할 수 있는 시드로 차트를 직접 보며 단타든 장기 투자든 이 시장 참여를 많이 해서 최대한 매매 경험을 쌓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바님 1000만원으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저배로 시작하셨는지
도배로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19살 때부터 코인을 시작을 했고, 그때는 용돈 모은 거 50만 원으로 업비트가 생긴 지 아마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 매매라고 하기보다는 그때는 좀 깔짝깔짝거렸다가 맞을 것 같고, 본격적으로 20살이 되고 제 명의 통장으로 개설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모은 100만 원으로 알트 단타를 통해 1000만 원까지 현물 단타를 하였고, 알트들이 부정이고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제 시드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큰 수익률을 먹어도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선물로 옮겨 격리 기준으로 10배에서 한 30배 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비트코인만 100%로 매매를 하였고요. 그러면 처음에 선물 매매하실 때 청산 당하신 적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이때는 아마 20살이었고 매매하는데 아마 진짜 무서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손절 같은 게 그냥 바로바로 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러니까 손절이 무섭고 두렵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격리 10배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0% 등락만 있어도 손절 없이는 이제 청산을 당하는 건데, 저는 강제로 청산당해 본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으며, 오버나잇 할 때도 웬만하면 스탑로스, 손절 라인을 걸어두고 잤기 때문에 손절은 제가 많이 했었어도 청산을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저는 타점을 잡고 익절을 했는데 비트가 더 올라버려서 너무 빨리 익절했나? 그만큼 돈을 날린 기분도 들고 아깝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감정이 솔직히 안 들면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생각을 했던 게, 우리 개미들은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 절대 팔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릎 정도에 사서 어깨 정도만 팔아도 충분히 나는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들더라도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며 자기 기도를 합니다. 다음 질문이네요. 저는 입금만 해봤지 출금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만바님은 언제 출금해 보셨나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전업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금을 어느 정도는 무조건 했었어야 했어요.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그런 조그만 금액을 꾸준하게 출금을 했었고, 뭐 수익 난 거는 저는 계속 복리 개념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빼지 않고 계속 수익 난 시드를 제 시드에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50억 정도를 찍고, 제가 여태껏 링카였던 차를 사고 싶어서 한 20억 정도만 이제 시드로 다시 굴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한 30억 정도를 출금한 게 자잘한 것들 빼고는 거의 첫 출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아마 업비트가 저는 하루 출금이 2억이 최대 한도여서 꾸준하게 출금했던 기억이 있네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매매 기준, 시나리오대로 틀리든 맞든 실행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리고 멘탈 관리, 뭐 외동매매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저는 보조지표로 RSI 이평선, RSI 다이버전스를 보고 매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보조지표로 매매하셨다가 끝은 청산이 분들을 진짜 많이 봐서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뭐 매매를 직접 해봤을 때 이런 매매법이라든지 그런 걸 해봤을 때 승률과 손익비가 잘 나온다고 하면 저는 어떠한 방법이든 본인한테 맞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열심히 하면 만바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지만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지겨우실 것 같지만,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이 코인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상위 0.1%, 뭐 1%, 10%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면 나머지 90% 사람들보다 본인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장에서 그런 평균 시장 참여자들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려면 그만큼 그 사람들보다는 시간을 쓰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재능이 없다면. 그러면 공부법이 뭐냐 할 건데, 뭐 사기꾼들 같은 유튜버들 절대 보지 마시고 책도 읽지 마시고 뭐 리딩방 지표팔이 강의팔이 솔직히 이런 거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시장에서 최대한 뭐 적은 금액이라도 많이 참여해보고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본인만의 좀 그런 매매 스타일이라든지 매매 원칙 그런 정립을 해가며 살아남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나둘씩 쌓는 게 저는 그 위로 올라갈 확률이 제일 높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 왔고요. 제가 알려드린 매매 원칙 방법 등을 참고해서 본인이 직접 응용하며
최대한 이 시장 경험을 많이 쌓아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만바님은 매일 차트만 보는데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저는 알파메일이라서는 드립이고요. 차트를 보고 제 이런 트레이딩을 하는 것을 잘 이해해주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캔들 거래량을 보고 거래하신다고 하셨는데 캔들 패턴 등 공부하셨나요? 아니면 본인만의 매매 패턴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엘리엇 파동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셨는지요? 라는 질문이네요. 저는 처음에 어떠한 걸 보고 배운 게 아니라 독학으로 실전 매매를 통해서 배웠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뭐 자주 보이는 변곡점이라든지 이게 상승을 위한 잠시 하락에 대한 트랩이라든지 이런 패턴을 잘 파악하는 걸 잘하는 편이라서 뭐 그랬던 것 같고, 엘리엇 파동은 솔직히 저는 이게 엘리엇 파동이 어떻게 하는지도 읽어본 적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잘 모르고, 근데 엘리펀트 파동은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만바님은 매매법이 지금 완전 정립이 되셨고 완벽하신 것 같은데 그 지경까지 얼마나 걸리셨던 걸까요? 정립이다. 솔직히 이 시장은 저는 그런 것보다는 트렌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트렌드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건데, 하지만 이 트렌드가 어떻게 빠르게 변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빠르게 눈치채고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 트렌드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 이걸 인정하고 이런 걸 따라가는 능력이 제가 잘하는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며, 상황에 맞는 매매법, 그러니까 유연하게 좀 대응을 잘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매매 기법이 있는데 그것만 하나를 사용해서 모든 시장에 사용해서 돈을 번다?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선물 스윙 장기로 끌고 가시나요? 거의 짧은 단타 또는 하루에서 3일 정도에 정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라는 질문인데요. 선물 포지션은 저는 숏 포지션을 제외한다면 길게 가져가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진짜 길면 3일에서 4일, 짧으면 하루 내에 무조건 끝내는 단타 매매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선물에서 길게 가져가는 수익 매매, 장기 투자는 독약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뭐 펌비 등 물렸다고 선물 시장에서 존버를 한다? 그냥 돈 주겠다는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물 매매를 해야죠. 선물 시장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바님은 초기부터 자산이 엄청 빨리 올라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시드 저항을 언제 느껴보셨나요? 시드 저항? 저는 솔직히 뭐 100만원에서 10억까지는 진짜 다이렉트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올라서서 뭐 저항이란 건 못 느꼈었고, 10억에서부터 한 50억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렸고,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80억 원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큰 시드를 만들었고 제 머릿속으로는 빨리 100억을 빨리 찍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더 욕심을 더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매매가 꼬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차트만 10시간 20시간 보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뭐 하시나요? 차트 한쪽에 켜놓고 뭐 게임하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그랬었는데, 요즘은 유튜브 시작을 하다 보니 영상 편집, 뭐 텔레그램 채널 운영 등 브리핑도 하고 하다 보니 게임 같은 거라든지 넷플릭스 정도를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왜 만바님은 15분봉을 신뢰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1분봉, 5분봉, 15분봉, 1시간봉 다 처음엔 봤었는데, 주로 제 스타일은 뭐 아시겠지만 단타다 보니까 1분봉, 5분봉 보면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런 봉들만 보다 보니까 제 시야가 짧아진다는 것을 느꼈고, 너무 스캘핑 위주보다는 거래량이 안 나올 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거래량이 많든 거래량이 적든 15분봉으로 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매매 실적도 좋아져서 그 이후로는 거의 15분봉 위주로만 주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가끔 시간봉, 주봉, 월봉은 참고하는 편이고, 그러면 항상 강조하시는 말들 중에 손익비 대 승률,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저는 승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손익비는 당연히 손익비가 큰 것을 확률적으로 뭐 우리가 5번 중에 1번이나 2번 정도 성공을 하면 되지만, 결국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더 큰 하이 리턴을 원하는 패턴이다 보니 매매 승률이 아예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한 방을 바라는 매매, 즉 도박성이 짙어지는 매매를 하게 되고 끝은 아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승률을 키우고 손익비는 보너스 개념으로 그냥 챙겨가는 개념으로 다가간다면 제가 추구하는 매매 방식이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은 추세 매매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추세 매매를 진짜 많이 한 편입니다. 추세가 터지면 그 방향대로만 저는 단타를 0.3%에서 0.5% 기준을 잡고, 그리고 1%에서 2% 정도 먹는 단타들을 진짜 엄청 많이 했는데요. 현물 기준 퍼센트로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가 추세가 롱이 터져서 30K부터 35K까지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언웨이로 일자로 상승은 거의 나오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30K 잡아서 35K까지 끌고 와서 롱을 정리하는 매매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일반 초보자분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추세가 롱이면 제 기준대로 단타를 먹고 다시 롱을 잡을 수 있는 타점이 오면 재진입을 하고, 이런 걸 반복으로 매매 횟수를 많이 하며 시드를 복리 개념으로 빠르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냥 비트 부장일 때 돈 번 거 아닌가? 라는 질문도 있네요. 비트 부장일 때 저는 시드가 없는 20살이었고 큰 돈을 벌었던 건 하락장 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있는 파일을 저는 선물시장의 큰 장점으로 벌었던 거죠.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알트코인 매매로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밖에 못 벌었어요. 그 업비트에 이제 수익 그 손익비가 손익 인증이 나오잖아요. 봤을 때 그 정도밖에 못 벌었고, 대부분 그냥 알트코인은 잘 못하는 편이었어 가지고 비트코인만 하다 보니까 부장일 때 돈 번 케이스는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진짜 뭐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